안녕하세요. 45년 동안 노인 환자만 진료해온 내과 전문의 임현철입니다. 예전엔 계단 한두 층쯤은 거뜬히 오르셨던 분들이 요즘은 2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린다고 호소하세요. 가끔 아침에 일어날 때도 팔다리에 힘이 없고 무거운 물건 들 때는 허리까지 시큰하다고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걸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돌리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단백질 부족이 우리 몸을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는 신호라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실제로 지난달 저희 진료실을 찾은 72세 김정혜 어르신은 5년 전만 해도 산책을 즐기던 분이었는데 최근엔 집안일도 벅차다고 하셨어요. 정밀 검사해 보니 특별히 큰 병은 없고 근육량이 또래 평균보다 30%나 줄어 있었습니다. 식사 내용을 물어보니 몇 끼니 밥과 국, 반찬만 드시고 고기, 계란, 생선은 거의 안 드셨더라고요. 단백질 부족이 쌓이면 이렇게 근육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걷는 것도 힘들어지고 쉽게 넘어져 뼈가 부러질 위험까지 커지죠. 문제는 이런 변화가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아주 서서히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시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단백질 이야기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대로 듣고 실천하시면 10년은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김정혜 어르신처럼 근육이 빠지는 걸 그냥 노화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이건 근감소증이라는 병입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히 몸이 힘 빠지는 게 아니라 생명까지 좌우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신호입니다. 제가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어요. 바로 근육이 건강이 뿌리라는 겁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넘어지는 사고가 급격히 늘고 골절 한 번이면 그 뒤로 몸이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심지어 근육이 부족한 분들은 폐렴, 감염 같은 질환에도 더 취약해서 실제 사망률이 일반인보다 3배 가까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유는 단백질 섭취가 너무 부족해서입니다. 50대 이후엔 매년 1%씩 근육이 줄어드는데 70세에 넘어가면 그 속도가 두세 배 빨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르신들 대부분이 하루 단백질 필요량의 절반밖에 못 드세요. 쉽게 말해 체중 1kg당 1.2g, 60kg이라면 하루 72g 이상은 반드시 챙기셔야 하는데 현실은 절반도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백질을 한 번에 몰아서 먹는 게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 3끼로 골고루 나눠서 드셔야 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30g 이상 흡수하지 못하니까요. 그리고 단백질도 아무거나 드시면 안 됩니다. 근육을 지키려면 류신이 풍부한 완전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계란, 닭가슴살, 생선, 우유, 두부 같은 식품이 대표적이에요. 특히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드시면 근육 합성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걷기 운동이라도 10분 이상 하시고 단백질을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80세 이후에도 60대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76세 이성순 어르신은 몇 끼니마다 계란 1개, 닭가슴살 조금씩, 저녁엔 두부 반모를 꼭 챙기세요. 예전엔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들어 하셨는데 6개월 만에 근육량이 크게 늘고 혈당과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이 들어 힘 빠지고 지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부터라도 몇 끼니마다 단백질 챙기는 습관 꼭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건강 수명을 지키는 진짜 비결입니다. 앞서 이성순 어르신의 근육 변화 이야기를 드렸죠. 사실 단백질이 중요한 이유는 근육 때문만이 아닙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면역력에도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제가 진료했던 82세 김영호 어르신은 겨울만 되면 독감과 감기에 시달려 병원을 달고 사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번도 감기에 안 걸리셨다며 웃으면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바로 아침마다 계란 2개, 점심엔 생선구이, 저녁엔 두부와 닭가슴살을 꾸준히 챙겨 드신 겁니다.
단백질이 충분해야 항체, 백혈구, 면역세포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필요량의 80%만 채워도 감기, 폐렴, 대상포진 등 각종 감염 질환에 훨씬 덜 걸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침 공복에 단백질을 먼저 드시는 겁니다. 밤새 몸이 고갈된 상태라 아침에 단백질이 들어오면 면역세포가 즉각 활성화됩니다. 김용호 어르신도 아침에 삶은 계란 2개를 꼭 먼저 드신다고 하셨어요. 여기에 김치, 된장,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을 곁들이면 장내 유익균이 늘어나서 면역력이 더 튼튼해집니다. 실제로 저희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 장 트러블이 잦고 감기에 자주 걸리는 분들은 대부분 단백질도 부족하고 발효식품도 잘 안 드시더라고요. 저는 이럴 때 반드시 단백질과 발효식품을 같이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감염 위험이 높을 땐 평소보다 20% 정도 더 챙겨 드세요. 감기 기운이 느껴진다 싶으면 저녁에 연어구이, 닭가슴살, 두유, 삶은 계란을 조금 더 곁들이는 거죠. 이처럼 식단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면역력은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아침 단백질, 발효식품, 그리고 끼니마다 빠짐없이 단백질 챙기는 것 꼭 실천해 보세요. 건강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단백질이 면역만 지키는 줄 아셨다면 진짜 중요한 걸 아직 모르신 겁니다. 제가 김용호 어르신을 6개월 만에 다시 뵈었을 때 혈압도 내려가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비밀은 바로 혈관 건강을 위한 단백질 섭취법에 있습니다. 우리 혈관벽의 70%는 콜라겐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콜라겐이 줄어들면서 혈관이 딱딱해지고 피가 잘 안 통해서 혈압이 오르고 심장에 부담이 쌓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단백질도 아무거나 드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동물성 단백질만 많이 드시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겨서 오히려 혈관에 상처를 냅니다. 상처 난 혈관엔 콜레스테롤이 달라붙고 결국 혈관이 막힐 위험이 커지죠. 반대로 식물성 단백질, 특히 콩 단백질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내보내주고 혈관 벽도 튼튼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꼭 식물성 단백질 60%, 생선 같은 저지방 동물성 단백질 30%, 기타 동물성 단백질 10% 이 황금 비율을 권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혈관을 확장시키는 아르기닌이란 아미노산을 꼭 기억하세요. 견과류, 콩, 호두, 아몬드 등에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아르기닌이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줍니다. 실제로 하루 한 줌의 견과류만 꾸준히 드셔도 혈압이 10 정도 내려가고 손발 저림이 좋아졌다는 분들을 진료실에서 자주 만납니다. 저녁 시간대에 아르기닌이 많은 견과류를 챙기시면 밤사이 혈관 회복에도 큰 도움이 돼요. 혈관 건강에 좋은 단백질 식단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에는 두부, 점심에는 고등어구이나 닭가슴살, 저녁에는 콩나물국과 잡곡밥, 간식으로는 아몬드 한 줌. 이 정도만 챙기셔도 혈관 나이가 10년은 젊어진다는 게 저의 30년 임상 경험입니다. 여러분, 단백질 하나만 잘 챙겨도 혈압, 콜레스테롤, 혈관 탄력까지 전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식단에 꼭 반반씩 챙겨보세요. 단백질이 혈관만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뇌까지 건강하게 만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치매 환자를 가족처럼 지켜본 의사로서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멀쩡하던 어르신이 점점 이름도 시간도 잊어가는 모습을 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치매를 막는 힘도 결국 단백질에서 온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 진료한 76세 조영자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할머니는 평소 기억력이 떨어지고 자꾸 깜빡하셔서 걱정이 많았는데 식단에 계란, 두부, 흰살 생선을 꾸준히 추가하면서 3개월 만에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셨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독성 단백질 찌꺼기, 즉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게 쌓이기 쉬운데
이걸 청소하는 청소부 단백질이 충분해야 치매 위험이 줄어듭니다. 청소부 단백질의 원료가 바로 양질의 단백질이에요. 특히 계란, 생선, 콩 등은 뇌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죠. 아침에 계란 2개, 점심엔 생선이나 두부 반찬, 저녁엔 콩 요리를 챙기면 뇌 청소 시스템이 밤새 잘 돌아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이게 부족하면 기억력이 뚝 떨어지고 학습 능력도 급격히 나빠져요. 그런데 아세틸콜린을 만들려면 콜린이라는 영양소가 꼭 필요한데 이것도 계란 노른자, 대두, 닭고기 등에 풍부합니다. 저희 환자 김윤식 할아버지는 치매 가족력이 있어 매일 계란 노른자 2개를 꼭 챙겨 드셨고 지금도 또렷하게 신문을 읽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뇌를 재생시키는 신경 영양인자를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이건 오로지 양질의 단백질과 운동이 결합될 때 효과가 배가 되죠. 예를 들어 아침에 산책하고 나서 삶은 계란과 우유, 점심에 등푸른 생선, 저녁에 콩비지나 두부구이로 하루 3끼 챙기면 뇌 신경세포가 스스로 복구하는 힘이 커집니다. 2024년 연구에서도 규칙적인 단백질 섭취와 운동이 신경 재생을 돕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치매 예방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식단에 계란, 두부, 콩요리 하나만 더 추가해 보세요. 머리가 맑아지고 깜빡함도 줄어든다는 걸 몸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뇌 건강 단백질에서 시작입니다. 방금까지 뇌 건강을 위해 단백질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렸는데 사실 단백질의 힘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뼈가 약해지고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피부가 푸석해지는 건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시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바로 단백질 부족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 만난 75세 조정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평생 식욕이 적어 밥 위주로만 식사하시던 분인데 골다공증 진단에 탈모까지 겹쳐 우울해하셨죠. 그런데 식단에 닭가슴살, 계란, 두부, 콩을 조금씩 더해 드시기 시작한 뒤로 뼈 검진 수치도 좋아지고 머리숱도 다시 채워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뼈의 30%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칼슘만 먹어서는 절대 단단한 뼈를 만들 수 없습니다. 철근 없이 시멘트만 부으면 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단백질이 골격을 만들고 그 위에 칼슘이 붙는 구조죠. 콜라겐이 풍부한 족발, 곰탕, 생선국 같은 음식을 주 2, 3회만 챙겨 드셔도 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비타민C와 아연이 풍부한 브로콜리, 딸기, 호박씨 등을 곁들이면 콜라겐 합성이 3배로 빨라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이 모발의 95%를 차지하죠. 단백질이 부족하면 몸은 생존에 중요한 심장, 폐, 뇌에 먼저 단백질을 보내고 머리카락은 가장 나중입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머리가 얇아지고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로 77세 황용수 할아버지는 계란 2개, 아보카도, 연어를 아침에 챙겨 드신 후부터 새치도 줄고 모발이 굵어졌다고 하셨어요. 피부 노화도 예외가 아닙니다. 60대가 되면 20대 때보다 피부 콜라겐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콜라겐은 그냥 먹는다고 바로 피부에 가는 게 아니라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비타민C와 아연을 함께 섭취해야만 합성이 잘 됩니다. 그래서 닭고기, 연어, 두부, 그리고 브로콜리나 레몬을 꼭 같이 드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운동과 수면입니다. 무거운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매일 15분씩 제자리 걷기나 가벼운 점프, 스트레칭만 해도 근육과 뼈에 자극이 가서 단백질이 더 잘 흡수됩니다. 그리고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숙면을 취해야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그때 피부와 뼈, 머리카락에 단백질이 쓰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아무리 영양을 챙겨도 효과가 떨어지는 이유죠. 여러분, 매끼 단백질 반찬 1가지, 운동 15분, 충분한 숙면. 이 3가지만 지키면 뼈, 머리, 피부까지 젊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내 몸이 확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단백질의 힘과 효과를 쭉 말씀드렸는데 막상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역시 환자분들께 아무리 강조해도 먹어도 흡수가 안 되는 것 같다. 하루 3번 챙기기가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자주 듣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단백질을 제대로 챙길 수 있는 시간대별 섭취법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식단, 그리고 흡수율을 높이는 비법까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아침이 정말 중요합니다. 밤새 공복으로 있던 몸은 단백질이 바닥난 상태예요. 이때 계란 2개, 두유 1잔, 혹은 그릭 요거트 1컵을 아침 식사에 꼭 포함해 주세요. 제 환자였던 68세 유경자 할머니는 원래 아침을 빵이나 과일로만 드셨는데 계란과 두유를 추가한 뒤로 아침에 덜 피곤하고 허기도 덜 하다고 하셨죠. 단백질로 하루를 시작하면 면역세포 재료도 채워지고 혈당도 급격히 오르지 않아 당뇨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점심에는 닭가슴살, 생선구이, 두부, 소고기 등 단백질 반찬을 1가지 이상 꼭 올리세요. 채소와 곁들여 먹으면 흡수율이 더 좋아집니다. 72세 정만식 할아버지는 점심마다 두부찌개나 고등어구이, 시금치나물과 함께 꼭 드시고 덕분에 근육량이 10년 전보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점심에 단백질을 챙길 때는 식사 순서도 중요합니다. 밥보다 반찬, 특히 단백질 반찬을 먼저 드시면 포만감도 빨리 오고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 당뇨 예방에도 좋아요. 저녁에는 콩, 생선, 달걀 등 가볍고 소화 잘 되는 단백질로 마무리하세요. 저녁 늦게 너무 많이 먹는 건 오히려 뼈 건강에 해롭습니다. 74세 방영희 할머니는 저녁엔 콩나물국, 계란찜, 구운 연어 이렇게 소화가 편한 단백질 위주로 드시고 밤에 속이 편안해졌다고 하셨죠. 잠들기 2시간 전쯤에는 카제인 단백질이 풍부한 코티지 치즈나 우유 1잔도 추천드려요. 이때 공급된 단백질이 밤사이 근육을 지키고 뼈와 피부도 회복시켜줍니다. 단백질 흡수율을 높이려면 몇 가지 작은 습관도 중요해요. 첫째, 식사 때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 키위, 브로콜리, 파프리카 등을 곁들이세요. 둘째, 너무 뜨거운 온도나 튀김보다는 찜, 구이, 삶기처럼 부드러운 조리법을 선택하면 단백질 손실이 적고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셋째, 커피나 녹차, 와인은 식사 1시간 전후로 피해 주세요. 이 음료들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단백질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단백질은 한 끼에 너무 많이 먹기보다 여러 번 나누어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20에서 30g씩, 간식으로는 요거트, 삶은 달걀, 두유 1잔 등을 활용하세요. 단백질 보충제는 정말 식사로 부족할 때만 권하고 평소에는 자연식품 위주로 챙기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단백질은 따로 챙기는 특별한 영양소가 아니라 매끼 식사의 주인공으로 생각해 주세요. 아침엔 달걀, 점심엔 생선, 저녁엔 콩요리. 이렇게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건강이 달라진 걸 스스로 느끼게 될 겁니다.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바꿔보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단백질 건강법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50대 이후에는 내 몸무게 1kg당 1.2g이 단백질을 매일 챙기셔야 합니다. 둘째, 단백질은 한 번에 몰아서 먹기보다 아침, 점심, 저녁 3끼로 나누어 꾸준히 섭취해야 근육과 면역력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셋째,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7대3 정도의 황금 비율로 챙기면 심장, 혈관, 뼈 건강까지 두루 지킬 수 있습니다. 넷째, 단백질 섭취에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아침 공복, 운동 후, 그리고 잠자기 전엔 반드시 단백질 공급을 챙겨야 근육과 뼈, 뇌까지 회복됩니다. 다섯째, 콩, 생선, 계란, 닭가슴살, 두부, 우유, 견과류 등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활용하고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나 과일과 같이 드시면 흡수율이 훨씬 좋아집니다. 여러분, 제가 만난 80대 어르신들 중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매일 꾸준히 단백질을 챙겼다는 점이었습니다. 반대로 난 밥만 먹어도 충분하다고 하셨던 분들은 금세 근육이 빠지고 건강도 함께 무너졌어요. 중요한 건 오늘 한번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해서 꾸준히 실천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식사가 내일의 건강을 만듭니다. 계란 하나, 두부 반모, 생선 한 토막이라도 좋으니 오늘 저녁부터 꼭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한 변화나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 경험을 나누고 응원하면서 더 많은 분이 건강한 100세를 누릴 수 있게 제가 계속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건강과 실천에 꼭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꼭 다시 뵙겠습니다.